여러분, 그런 날이 있죠.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날. 그런 만두에게 짠미가 무언가를 투척하고 갑니다. 바로 달달한 케이크. 갑자기 기분이 말랑해지면서 한입 베어 물자 케이크와 함께 우울함도 사르르 녹아버리죠. 1초 만에 기분 전환 완료. 행복 치트키가 되어주는 달콤 바삭 사르르한 디저트. 디저트의 매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디저트, 달콤한 그 역사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디저트는 디저비르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식사 후 식탁을 치우다라는 의미로 식후 먹는 음식을 뜻하죠. 하지만 원래 식후에 디저트를 따로 먹는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중세 프랑스에서는 짭짤한 메인 요리와 달달한 디저트를 한 상에 놓고 같이 먹었는데요. 예를 들면 생선 요리에는 타르트를 곁들여서 먹고 닭고기에는 사탕을 토핑해서 먹는 식이었죠. 이게 무슨 민트 초코에 파인애플 피자 같은 조합이냐 싶지만 그때는 이게 건강식이었답니다. 당시 설탕이 소화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약재로 많이 활용됐는데 과식을 즐겼던 귀족들이 위장의 리셋을 위해서 디저트를 활용했던 거죠. 달달한 음식을 따로 즐기기 시작한 건 17세기 무렵 설탕이 대중화되면서부터입니다. 신대륙에 사탕수수 농장이 대규모로 생겨나면서 설탕값이 떡락했는데요. 화려한 거 좋아하는 프랑스 귀족 특으로 행사 때 설탕을 활용한 온갖 조각품을 만들어서 과시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설탕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당시 셰프들의 몸값이 결정됐고요. 특히 설탕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게 대세였는데 앙투안 카렘이라는 남자는 건축학 공부까지 해가면서 당대 유명한 건축물들을 재현해내서 스타 셰프로 등극하기도 했죠. 심지어 쇼를 위한 디저트도 있었습니다. 파이를 가르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새나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관객들을 놀래키곤 했죠. 이렇게 맛뿐만 아니라 비주얼까지 갖춘 디저트의 시대가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디저트계의 비주얼 센터는 아무래도 마카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카롱은 성형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사브레. 태생도 프랑스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탈리아라는데요. 마카롱은 16세기 디저트 덕후였던 이탈리아의 귀족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간식이었는데 낭시라는 프랑스 지역의 수녀원에서도 마카롱을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녀들은 육식이 금지됐던 탓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단백질에 지방, 당까지 들어있는 마카롱을 고기 대용으로 섭취했다고 하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수녀원이 문을 닫는 상황이 왔을 때도 수녀들은 마카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죠. 이것을 계기로 수녀들은 현금 부자,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전국구 인지도를 쌓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20세기 파리의 한 살롱에서 마카롱 두 겹 사이에 크림을 넣는 법을 고안해내서 대박을 터뜨렸고요. 피에르 에르메라는 파티스트리가 알록달록한 색깔과 다양한 맛을 입혀서 마침내 지금의 마카롱이 완성됐죠. 이 두 가게는 지금도 프랑스 마카롱 맛집 양대산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풀리면 꼭 방문해보세요, 여러분. 대전 맛집 1티어인 성심당. 얘네들이 환장하고 먹어서 대전 가면 종종 튀소를 사오는데요. 소보로의 근본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하얼빈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썰이 유력합니다. 19세기 말 러시아 황실의 요리사 출신인 이반 사고얀이라는 제빵사가 하얼빈의 한 고급 호텔에 스카웃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하얼빈 최고 갑부가 쿠키를 대량 주문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 야근까지 해가면서 빡세게 쿠키 반죽을 만드는 이반. 그런데 쿠키를 주문한 갑부가 파티가 취소됐다면서 갑자기 주문 캔슬을 때려버립니다. 반죽이 버려지게 된 상황에서 이반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쿠키 반죽을 빵 위에 올려서 구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겉바속촉, 쿠키에 달고 고소한 맛이 더해진 이 빵이 바로 소보로의 전신이고요. 이 빵은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하얼빈을 오가던 조선인과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로 와서는 곰보빵, 일본에서는 멜론빵으로 재탄생했죠. 아이스크림 하면 떠오르는 이 두 브랜드는 둘 다 미국 출신인데요.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아이스크림에 유독 진심이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스크림 대중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원래 아이스크림은 상류층만 먹던 고급 디저트였는데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아이스크림 처돌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790년의 여름 한철에만 아이스크림으로 $200를 썼을 정도였다고 하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 음식으로 아이스크림이 채택됩니다.
행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처음 맛보고 영업당해버린 미국 시민들. 하지만 재료값도 비싸고 만들기도 복잡한 탓에 자주 먹을 수 없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는데, 그러던 중 1843년 낸시 존슨이라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주부가 최초의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발명합니다. 손이 많이 갔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기에 혼합물을 넣고 크랭크를 몇 번만 돌리면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죠. 제조기 발명을 기점으로 미국 사업가들이 너도나도 아이스크림 공장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가들은 추운 지역에서 얼음 수백만 톤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면서 아이스크림은 점점 저렴해집니다. 길거리에는 호키포키맨이라고 불리는 아이스 깨끼 장수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누구나 저렴해진 아이스크림을 손쉽게 사 먹을 수 있게 됐죠. 인기에 힘입어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썬데, 아이스크림 소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진화종도 등장합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심지어 미국에는 아이스크림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분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었다면 달달한 제 얼굴 보시면, 저희 영상 보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